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간암의 치료 방법 중에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있죠. 그걸 시행하고 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원리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생긴 암은 이렇지가 않은데, 간에 생긴 암은 90%가 간 동맥에 의해서 혈류를 공급을 받고요. 나머지 10%가 이제 문맥에 의해서 받는다고 했죠. 그 이제 간 정맥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 동맥을 막아버리고요. 색전 물질로 항암제를 오랜 기간 동안 이 암에 잡아둘 수가 있으면 이 암을 죽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동맥에 색전 물질이랑 항암제를 같이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경동맥 화학 색전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시행하고 나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은 색전 후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색전하고 나서 생기는 어떤 증후군이다 라는 뜻이죠. 자, 당연히 이 색전 물질을 주입하고 항암제를 주입하면은요, 딱 암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도 같이 이제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가 부족하게 되니까, 혈관을 막으니까 피가 부족하다라는 걸 허혈이라고 그러죠. 허혈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이제 막고 이렇게 허혈이 일어나게 되면 조직이 조금 부어요. 조직이 좀 부으면, 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간 피막이 있는데, 이 막이 이렇게 좀 팽창을 하면서 굉장히 좀 복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색전 후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상 조직이 부서지고 좀 부어가지고 피막이 팽창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구역질도 나고 토하기도 하고요. 뭐 열나기도 하고 뭐 배가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이 이제 색전 후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무서운 건데요. 급성 간 부전이에요. 간 부전. 간이 갑자기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발생을 하면. 세 번째는 간 농양이에요. 이건 이제 간에 고름집이 잡혔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담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어떤 담즙이 담관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우리 몸 밖으로 다시 흡수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간 동맥 막고 막 색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담관도 같이 좀 손상이 와요. 그 근처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막혀가지고 담즙이 못 나가고 뭐 이러면은, 이렇게 담즙이 정체가 되면서 좀 이런 어떤 담즙 종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는 또 균이 잘 들어와요. 감염이 잘 생겨요. 그렇게 돼서 이제 감염까지 되면 좀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치료하기도 힘들고 빼주기도 쉽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안이 이제 골마가지고 고름처럼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간 농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비표적 장기 색전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암을 죽이려고 이 간 동맥을 막았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다른 데가 이렇게 막 다른 동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동맥이 막히는 거죠. 이게 꼭 여기만 딱 치료를 하면 좋은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근처에 복잡하게 동맥 구조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담낭, 그러니까 쓸개로 가는 어떤 동맥이 막힐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쓸개 염증이 생깁니다. 이거 담낭염이라 그러는데요. 요게 이제 금방 생겼다 없어지면 좋은데, 심각한 경우에는 이게 파열이 되기도 해요. 쓸개가 이제 그냥 파열이 되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비장 동맥으로 가는 게 막히면 비장에 경색이 생기기도 하고, 요거는 뭐 아주 심각한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위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위궤양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예, 마찬가지로 뭐 12지장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12지장으로 가는 동맥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 췌장으로 가는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급성 췌장염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 피부로 가는 동맥이 만약에 예상치보다 막혔다. 그럼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피부가 조직이 썩기도 해요. 그러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이 비표적 장기 색전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딱 고기 암에 이렇게 딱 주입을 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잘 이걸 한다고 해도 얘가 이제 사실 뭐 간이 좀 딱딱해지고 이러면 역류가 돼가지고 또 다른데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항암제 독성이죠. 항암제 독성. 그러니까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것도 색전 물질하고 항암제를 같이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소 치료. 그러니까 여기에만 항암제가 들어가면 좋은데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항암제가 전신으로 쭉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전신적으로 그냥 이 항암 치료를 하는 부작용, 뭐 탈모랄지 뭐 이런 부작용들이 마찬가지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드물죠,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오늘은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하고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